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오르자 어김없이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북 영주와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울진의 아침 기온은 28도, 포항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 있겠고요. 오늘 경북 북부에는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금요일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며 덥겠습니다. 특히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막바지 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도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대교 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포항시, 정치권 모두 그동안 정치적인 홍보에만 치중하고 실질적인 절차 이행에는 소홀했다며 조속히 노선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올해 안에 착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던 포항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와 포항시, 정치권을 모두 규탄했습니다. 수년간 선거철마다 착공이 임박했다는 홍보 자료로 이용해놓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적 홍보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실질적인 절차 이행에는 소홀한 결과 시민들이 기대만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실질적인 사업 진전은 없었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해온 기존 노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영일만대교의 취지에 맞게 바다를 횡단하는 기존 포항시의 노선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 전반을 거쳐가지고 관광 자원화도 되고 그다음에 교통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원한 노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하지만 노선 확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대한노선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노선이 올해 안에 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금년 내에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 포항시와 협력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빠른 노선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일만대교의 노선이 올해 안에 확정돼 조속히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포항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새벽 3시 반쯤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체제를 만들기로 하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조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5극 3특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꾸리고 21개 전략과제를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공동 협력 TF를 전격 발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만드는 이른바 5극 3특을 제시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양측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대구 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전략 수립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우선 초광역 SOC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권 개발, 사회환경 등 4대 분야를 공동협력의 큰 범주로 정했습니다. 21개 전략과제도 발굴했습니다. 초광역 SOC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대구 경북 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등 7개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은 대구가 강점을 보인 미래 모빌리티와 AI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섬유 등을, 문화관광권 개발은 포스트 에이펙과 초광역 관광 그리드, 사회 환경은 저출생 극복과 인재 양성 등을 넣었습니다. 각자 도생 대신 경쟁력 있는 사업을 공동 과제로 삼아 대경권 전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건데 5극 3특이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협의를 할 때도 대구와 경북의 단독안이 아닌 공동의 현안으로서 건의를 해서 그 설득력과 정부 실행력을 높이려는 입장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시도 협의를 거쳐 협력 방식과 세부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로 하고 TF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민간 협력체인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확대 재편해서 민관 협력 체제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에서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가는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공항 같이 그렇게 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어떤 전략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개별 신산업의 육성 같은 개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 반영이라든지 법률 제도 개선 같은 것도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5극 3특을 연계한 투트랙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이번 시도가 대구 경북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경북 고용률은 65.8%로 전년 동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150만 2천 명으로 19,000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고용 성장을 주도했으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구는 고용률이 57.8%, 취업자 121만 1,000명으로 각각 하락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시행사 대표와 새마을금고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지역 금고 4곳이 이 건설사에 불법 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불법 대출 정황을 파악해 임직원과 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8명을 고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오랫동안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른바 방치된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노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최 씨에게 걸린 조합은 전국의 5곳 사업장, 특히 울산과 춘천 사업장은 모두 10년 넘게 공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시행사는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주겠다며 조합에게 접근했습니다. 시행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고 조합은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와 인연이 있는 대출 모집인이 상담을 한 뒤 신청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서명? 인감도장은 자기네가 가져와서 서류에 딴딴딴딴딴 쫙 넘기면서 그렇게 째고 저희는 딱 적은 게 금액하고 서명, 날짜도 안 적었어요. 대출금은 대구 새마을금고 4곳을 통해 울산, 춘천, 거제, 청주의 5개 사업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유령 세대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없는데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시행사 대표이자 시공사 대표인 최모 씨를 공문서 변조,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대출 모집인과 새마을금고 직원 1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대출로 적발된 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은 최모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규모는 금고 3곳에서만 396억가량, 다른 금고와 합병된 금고의 불법 대출금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구 지역 금고 4곳의 불법 대출 정황을 파악해 임직원 12명과 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8명을 고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 황산 사고가 발생한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노동자들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위험성 평가와 유해 요인 조사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복숭아 주산지 중 하나인 의성에서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냉해와 기습폭우 등 이상기후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요. 의성군은 복숭아 가공과 유통 다각화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발갛게 익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마치 도넛처럼 납작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거반도라는 복숭아 품종, 이른바 납작복숭아입니다. 의성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문희 씨는 15년 전 복숭아 품종을 잘못 알고 심었다가 뜻하지 않게 납작복숭아를 처음 재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5브릭스가 넘는 높은 당도에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며 지금은 효자작물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신유빈 선수가 경기 중 납작복숭아를 먹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면서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이 됐습니다. 멀리서도 문의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 500kg 정도 따거든요. 지금 거진 하루에 나가면 거의 완판 되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다만 일반 품종보다 열과 발생이 잦고 병충해에도 취약해 국내에선 아직 생산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의성은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복숭아 특산지인데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납작복숭아 재배에도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숭아 주산지 중 하나인 의성에서 본격적인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꽃이 펴야 할 봄철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냉해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지난 5월엔 우박 피해까지 잇따르며 흠과 발생이 급증한 겁니다. 다만 의성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숭아 가공 공장이 있어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비품, 기스 처리 뭐하는 거를 가공 처리 원료로 여기에 수매를 받고 많이 판매하고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5배 이상 더 들어옵니다. 복숭아는 실온에서 사흘이면 물러지지만 복숭아 병조림과 잼 등 가공품은 3년 이상 유통도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쿠팡, 올해는 흥국 FMB와 MOU를 체결해서 다각도로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성 복숭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성의 복숭아 생산량은 연간 9천여 톤, 해마다 300억 원가량의 수익을 내며 효자작물로 톡톡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와 한동대학교는 어제 영일대 호텔에서 글로컬 대학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 공유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동대는 전인지능 기반 교육을 철학으로 학생 설계 전공 100% 운영, 현장 공헌형 혁신 학기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 기여형 커리큘럼 확대와 산학 연계 강화로 지역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께 항만 내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크레인 등 하역 장비의 정비 상태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하고 특히 여름철 질식 사고가 잦은 밀폐 공간 작업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항만 현장에서 잠수사와 줄잡이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집단 출현한 푸른우산관 해파리가 최근 동해안에도 대량 출현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동해안에 지름 2에서 3cm 크기의 푸른우산관 해파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피서객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북 연안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피해는 40건으로 소방당국은 전신 수영복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바닷물로 헹군 뒤 촉수를 제거하고 냉찜질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독립운동가 백하 김대락 선생의 후손인 김세훈 교사가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신돌석 의병장의 증손인 포항제철중학교 신민아 학생을 포함한 1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과 국내 독립운동길 탐방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와 경주시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달 6일 보문관광단지에서 경주 댕댕여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기된 동물에 대한 입양 문화를 촉진하고 경주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입양 관련 교육과 봉사활동, 산책 미션 투어, 펫 피트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자 어김없이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북 영주와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의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울진의 아침 기온은 28도, 포항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 있겠고요. 오늘 경북 북부에는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금요일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칠곡은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34도, 칠곡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4도, 상주는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상주도 32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 울진은 28도로 열대야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포항 34도, 울진은 32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막바지 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도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